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과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그리스의 코스 섬, 키오스 섬, 레스보스 섬 위치를 구글 지도로 확인합니다. 그리스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네요. 지도만 보면은 튀르키예 영토로 착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구글 지도에 아름답고 환상적인 섬 키오스는 그리스 것이다 이렇게 적혀서 나오네요. 예. 그래서 저 섬에도 그리스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그리스에서 송전할 수는 없겠네요. 너무 멀잖아요. 그렇다고 튀르키예에서 송전선 끌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석탄 발전기, 디젤 발전기 처음에는 돌렸겠죠. 예? 처음에는 이렇게 이건 뭐 이렇게 논리적인 상상입니다. 그 나무 떼는 발전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저게 석탄이나 디젤 발전기는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거는 쓰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도 아마도 설치를 했겠죠. 또는 설치를 검토를 했겠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제는 태양이 없거나 태양빛이 없거나 바람이 사라지면 전기도 사라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전기를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재생에너지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 치명적 문제점, 단점, 바로 간헐성의 문제입니다. 즉 그린 전기는 있다가 없다가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근데 전기는 원할 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스위치 온 했는데 전기 안 들어오면은 짜증나서 안 되죠. 그래서 그린 전기는 반드시 보조 전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이 보조 전원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는 EU 국가입니다. EU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EU는 탈탄소 정책 매우 엄격하고요. 텍소노미 방침에 따라서 그린 에너지에 투자, 금융, 세제 지원 이런 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섬들의 문제 해결 수단은 소형 원자력 발전이거나 또는 가스 발전이 대안으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유식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부유식 가스 발전소를 두고 많은 산수를 했겠죠. 예,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산수한 결론은 원자력을 선택하지 않고 가스 발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매우 똑똑하죠. 예,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가스 발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같은 결론은 가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리비에라 모리타임 미디어가 1월 18일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아테네 소재 블루시 파워라는 회사하고 영국의 설계 디자인 전문 기업인 홀드사가 협업해서 위에 있는 코스 섬, 키오스 섬, 레스보스 섬에다가 부유식 해상 가스 발전소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예, 본질은 바지선에다가 가스 발전기 돌린다는 겁니다. 이제 전기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송전 설비를 거쳐서 섬에 이미 전기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드. 거기에다가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제 전기 공급한다는 것이죠. 이 부유식 해상 가스 발전을 FSRP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금융 투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EU 텍소노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EU 텍소노미가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은 시켰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조건 하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기준이 킬로와트 아워당 2 요게 분모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요 기준에 따라 CO2 배출량이 270g 초과하면 안 된다. 또는 20년 평균 CO2 배출량이 킬로와트 아워당 550kg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기준 다 충족하는 것으로 5입니다. 5. 이거 또는 이거. 예.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당 CO2 배출량 270g 초과 안 하거나 또는 20년 평균
그 CO2 배출량 550kg 초과하지 않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조건을 충족하도록 바지선 설계해서 로이드 선급의 AIP, Approval in Principle 받도록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가스발전소는 기저부하와 첨두부하를 전부 담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돌아가는 경우, 즉 여기서 전기가 나오면은 그 전기 가장 먼저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가스 발전으로 전력 수요 충당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이 카본 캡처 시스템인데 그 카본 캡처 시스템이 여기에서는 극 좋은 어떤 기술을과 접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 좋은 크라이오제닉 카본 캡처 시스템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극 좋은 탄소 포집 시스템에는 또 약간 또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서 이걸 하면 뭐가 더 좋아지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가스 발전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바이오 LNG를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로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LNG건 천연 가스건 그 본질은 다 똑같이 메탄입니다. 메탄. 예. 그렇고 여기서 당연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삼성중공업 관련되는 그 내용을 하나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은 그 덴마크 시버그사하고 지금 MSR 지금 공동으로 비즈니스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버그사는 MSR 소형 용융염 원자로 원자로를 이제 만드는 회사이고 삼성중공업은 저 소형 용융염 원자로를 부유식 해상 발전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지선이 필요하니까 바지선 바다 위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그 바지선 개념 설계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여러 해외 언론에다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마치 원자력 전문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거는 좀 과장 보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바지선에다가 MSR을 올려놓으면은 부유식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것이고요. MSR 대신에 가스 발전기 올리면은 그게 바로 부유식 해상 가스 발전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거나 올리면 됩니다. 예. 그런데 가스 발전기는 이거는 널리 알려진 기술입니다. 이건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요.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해상 가스 발전소 만드는 거는 그냥 그거는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예? 예? 쉽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유식 해상 발전소 이 비즈니스를 굳이 소형 원자로에 목맬 일이 뭐 있겠습니까? 부유식 원전 모델은 삼성중공업이 절대 주도권 질 수 없죠. 원전 업체에게 즉 저 원자로 설계하는 업체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유식 가스 발전 모델은 원전 기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기업이 필요 없어요.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성도 압도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이 뭐 원자력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하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 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면은 저기 시버그하고 연결시켜서 팔아먹으면 되고요. 바지선 팔아먹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유식 비즈니스, 이 부유식 플랜트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지평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오지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섬 아니겠습니까? 섬. 그래서 오지 그럴 때 뭐 시베리아 같은데 저런데 아니면 뭐 사람 많이 안 사는 곳. 그래서 섬 지역 이런데 부유식 풍력 발전, 부유식 태양광 발전 만약에 이런 걸 만약에 건설을 한다면은 그래서 부유식 풍력이나 부유식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물에 띄우는 거 부유체 플로트라고 하죠. 이거 개발은 이제 조선소가 가장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반드시 보조 발전 시스템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부유식 가스 발전 또는 부유식 원자력 발전 이런 걸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죠 그 시보고사를 위해서 그 부유식 해상 원전 그 만드는 바지선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가스 발전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확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것은 결국 석탄 발전과 디젤 발전을 가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한다. 선박의 연료를 중유나 디젤에서 가스로 대체하는 것 여기서 시작한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소형 원자력과 경쟁을 하면서 그 특징에 따라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공존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거 계속 그동안 계속 제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다시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 매우 주목되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MISC, 일본의 미쓰이, 한국의 삼성중공업, 오스트리아의 안드리츠 이 4개 국가 대표 선수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탄소 포집 저장 솔루션, 해법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원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것들이 역할 분담이 뭘까? 제가 이제 짱구를 한번 이렇게 굴려봤더니 아마도 말레이시아는 저장 허브를 제공해서 돈 벌고요. 삼성중공업은 LCO2C,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만들어서 돈 벌고요. 미쯔이는 삼중이 만든 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해주고 돈 벌고 그러면 안드리츠는 뭐에서 돈 버느냐? 아마도 그 포집 기술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그러면은 저 연합군이 버는 그 돈은 도대체 누가 내는 겁니까? 예? 저 연합군이 돈 찍을 수는 없고요. 누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돈 줍니까? 탄소 배출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내는 탄소 비용이죠. 뭐 또는 광의로 탄소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런 경영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죠. 탄소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 비용이 돌고 돌아서 도원 결의를 맺은 MISC, 미쯔이, 삼성중공업, 안드리츠 얘네들 통장으로 꽂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구글 지도 아름답고 환상적인 섬 키오스는 그리스 것이라고 적혀 나오는 거, 저 좀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구글 사진에서 독도라고 한번 찍어봤더니 사진처럼 나오네요. 예? 이 경우에 사진과 같은 그런 한국령 글자가 확인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예? 저 사진들은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북공을 북한, 공산, 독재, 마기때 약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공. 예? 예, 중공은 차이콤이고요. 예, 중공, 북공 이렇게. 북공이 무인기로 서울을 노골적으로 지금 침략을 했는데 이게 명백하게 쟤네들이 먼저 정전협정 위반한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원 머슴들이 제일 먼저 할 일 아닙니까? 예? 북공의 선공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한국이 북공에 무인기 보낸 거 이건 너무나 잘한 거 아닙니까? 예? 박수 치고 싶잖아요. 쏘기 시원하잖아요.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돈 들여서 국군 훈련시키고 무기 준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북공의 침략은 모른 척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북공의 침략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행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공에 무인기 보낸 것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선동하는 거 이 의원 마기떼 아닙니까 저거 완전히 대놓고 역적질하는 역적 마기떼 아닙니까? 예? 반란 마기떼 아닙니까 공산 마기떼 아닙니까? 저게 바로 간첩 마기떼 아닙니까? 좀 모조리 색출해서 처단하기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예. 엽기적 살인마기 문마기 시절에는 간첩 마기떼가 대놓고 아주 간첩질을 편안하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편안하게 똥 싸면서 간첩질 아주 왕성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충신 국가정보원이 충신 요원들 투입해서
이제 간첩대 때려잡겠다는 건데 일망타진하겠다는데 아니 민폐 노총에 숨어서 거기서 돈 받으면서 간첩질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그걸 압수수색 하겠다는데 아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최소한 간첩 잡는 일에는 협조해야 하는 것이 그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상식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공동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 공통 분모 아닙니까? 그런데 민폐노총 저것들이 진짜로 저게 공산 마귀들인지 아니 노조는 해도 되는데 간첩질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충신 국정원이 간첩 잡겠다는데 간첩 잡지 말라고 간첩 잡는 이 충신들을 둘러싸서 몸으로 막아 방해를 하고 공개적으로 쌍욕질을 해대고 하는 것들은 저거 인간의 탈을 쓴 마귀떼 아닙니까 저거? 예? 마귀떼는 따로 모아서 소각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공산 종자들의 DNA 이퀄 마귀 DNA입니다. 이걸 간결하게 논증을 하면 말이죠. 공산 마귀들 DNA는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주 떠돌던 먼지가 우연히 저절로 뭉쳐서 오랜 시간 지나니까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물론의 본질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을 먼지 취급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저게 유물론이. 먼지는 존엄한 게 아니죠. 네? 먼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공산 마귀 때 DNA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적이 아니고 공산 마귀 이념을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이 전체주의 아닙니까? 공산 마귀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은 가짜를 진짜로 선동하는 광고 수단일 뿐입니다. 마귀들에게 속으면 덩신 꼴통되는 것이죠. 진짜는 이것입니다. 진짜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존엄한 것이고요. 인간을 수단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로써 공산 마귀 종자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의 본성은 마귀입니다. 마귀. 예.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은 거짓말을 감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